예, 안녕하십니까. MBC.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장마다 굉장히 좀 소중한 그 이야기지만 저는 또 이 장이 대단히 우리 자신과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간디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자. 예, 우리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만 실은 내 자신이 어떤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고 또 좋은 세상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주체가 되자. 이 말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자. 한번 이거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MBC가 친구 사이나 가정, 직장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나 MBC의 가장 역할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이를 적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폭력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끼기 어렵다. 지난 시간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였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들은 마샬은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MBC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강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MBC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이 자기 연민을 기르는 데 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를 대상으로 그것도 결점투성이인 자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자기를 결점투성이인 대상으로 보도록 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를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자신에 대한 이런 폭력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신의 느낌과 욕구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느낌과 욕구에 연결한다. 우리의 느낌과 욕구에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민으로 대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한낱 의자가 아니라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미묘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이유를 잊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어 삶의 원천인 신성한 에너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민으로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하도록 교육받아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러한 자책에는 그로 인해 마땅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응보적인 거죠. 뭔가 잘못되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비하를 빠지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죠.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비난이나 비판으로 처벌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전제주의적, 어떤 집단주의적, 어떤 권위적인 어떤 집단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이죠. 잘못한 만큼 처벌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주로 일제 시대 때나 내지는 어떤 군부 독재 시대 때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어떤 이 통제를 해야 되는 힘 있는 사람들의 종속해야 되는 그런 시대 때 이러한 응보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마셜이 자책을 통한 성장이나 배움, 변화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실수를 하고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하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때에도 나는 그런 교훈이나 변화 뒤에 있는 에너지의 성격이 걱정스럽다. 나는 이런 변화가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분명한 욕구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의해서 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나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욕구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뭔가 모두에게 더 행복한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왔다고 느낄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수치심이 생겨 그 결과로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자기 혐오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수치심은 이 수치심은, 예, 그렇죠. 수치심은 자기 혐오의 한 형태이고 그로부터 나온 행동은 자유롭지도 즐겁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비난이나 비판, 수치심 때문에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자유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설교나 내지는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떤 막 비난하고 비판해서 뭔가 변화를 기도하는 것은 억지로 할지 몰라지라도 즐겁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나와 타인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그 욕구와 연결됨으로써 진정한 우리 욕구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기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할 때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친절과 배려로 대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 행동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친절이나 배려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나와서 한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순수한 욕구에서 나올 때만큼, 예, 순수한 욕구에서 나왔을 때만큼 고마움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순수한 욕구.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여하고 싶은 어떤 욕구로부터 나와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청아협이나 학교 일을 하는데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은데 진정으로 나와 타인의 어떤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욕구로부터 나와서 했을 때 즐거움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샬이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뭐뭐 해야 된다. 저도 그렇고 제가 뭐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실은 저도 거기에 스스로에게 익숙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이 뭐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흔히 쓰이는 폭력적인 단어는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의식 속에 너무도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말 없이 어떻게 매일을 살 수 있을지 뭐뭐 해야 된다는 말 엄청 쓰잖아요. 모른다. 그것은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이 말이 엄청나게 쓰는데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좀 더 잘 했어야만 했어. 뭐뭐 해야 된다. 했어야만 했어. 과거형이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 하지 말았어야 됐어. 예, 하지 말았어야 됐어. 뭐 등등등. 했어 등을 쓰이는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해야만 해라고 말을 계속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것은 야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폭력적인 것이다.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는 많은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겠죠.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해야만 해라고 말을 계속할 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들에게 뭐뭐 해야 된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뭐뭐 해야 된다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데 해야만 한다. 나 자신도 할 때 도리어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해야 한다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포함이 되죠. 사람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강요를 받으면 정해도 뭐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자율성, 곧 선택의 자유라는 아주 강한 욕구. 인간은 이 선택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한데 이 선택의 자유라는 아주 강한 욕구가 이어받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예, 그것이 내면의 소리라 할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타인에 대한다면 이 강력하게 그것들은 자율성을 제외한다는, 자율성을 제외하게 되니까 그것을 도리어 반론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에서 그래서 이제 저항감이 생기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면의 강요는 다음과 같은 자기 평가 말들로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한심해. 뭔가 다른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심심하다. 자기 비판을. 정말 담배를 끊어야만 해. 뭐뭐 해야 된다. 예,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더 운동을 해야만 해. 예.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그 사람들은 말로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면서 실제 행동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밖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우리는 해야 한다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 같은 강요에 굴복하게 되어 있지 않다. 해야 한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해야 된다는 그 강요에 굴복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명쾌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예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강요에 굴복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행동에는 우리 삶에 생동감을 주는 즐거움이 없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즐거움이 없는 거지. 진짜로 그런 거죠. MBC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켜 잘못됐다든가 나쁘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른 사람을 가리켜 잘못됐 나쁘다고 비판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타인을 우리가 비판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때 그 본뜻은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말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다. 만약 비판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자기 비판이죠. 자신이라면 그 비판의 실제 의미는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자기 비판의 경우. 모든 비판이 그랬든 자책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부육적인 표현이다. 사람이 자기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충족되지 않는 자기 욕구를 그 표현이라는 거. 마샬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비판의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자기 비판의 두 가지 측면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우리가 그 평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더 잘 충족되고 있는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운다면 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평가 인증이나 학교 생활에서 내 욕구가 얼마큼 충족되고 있는가.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하다.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 자기가 가고 싶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할 수도 있고, 자기 비하나 죄책감, 수치심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나온 변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 않는 쪽으로 변하는 그 방법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연민에서 나온 변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 MBC로 애도하기. 그 MBC로 애도하기. 자기 자신을 애도하기인데 MBC로 자기 자신을 애도하기. 이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MBC로 자기를 애도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바꾸어 듣는 법을 배웠잖아요. 대화할 때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판단하는 말들을 느낌과 욕구로. 내면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곧바로 그들의 이면에 있는 욕구와 연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놓고 봐, 또 잘못했잖아 라며 스스로를 지적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 즉시 생각을 멈추고 이 판단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나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무엇인가? 나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무엇인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판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나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무엇인가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라고 스스로를 비판할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요? 수치심이나 죄책감, 우울, 수치, 죄책감, 우울 느끼죠. 자기 비판되어 있는 충족에 대한 욕구와 연결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수치심, 죄책감, 우울 대신에 슬픔, 좌절, 실망, 두려움, 애잔함과 같은 여러 가지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이러한 느낌의 목적은 이렇게 이제 어떤 죄책감이나 저기보다도 이러한 그 우리의 욕구에 했을 때 욕구와 연계돼서 나온 자기 비판으로 해서 나온 수치심, 죄책감 대신에 욕구와 연결돼서 나온 느낌은 그 뭐 느낌들은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에서 나온 그 느낌은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긴 것들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할수록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죄책감, 수치심, 우울 등 욕구와 단절되었을 때 느낌들이 주는 영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욕구와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MBC로 애도하기와 자기 용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자. 한번. 자, MBC로 애도해 보기. MBC로 애도해 보기. 자기 자신을 애도해 보기. 한번 보면 자, 지금 후회하는 과거 행동을 생각할 때 나오는 느낌. 그리고 그 행동으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연결하기. 이 과정에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후회는 자기 혐오나 자책 없이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 행동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욕구나 가치관과 상반되었는지 보게 해주고 그 알아차림에서 우러나는 느낌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욕구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아가게 된다. 그 반면에 자신을 질책할 때 쓰는 도덕주적 판단은 이러한 창조적 가능성을 흐리게 하고 자책을 계속하게 된다. 예, 자책을 계속. 그러니까 자신을 질책하게 되면 창조적 가능성을 흐리게 되고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C로 애도가는 방법은 어떤 과거에 후회한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내가 어떤 과거에 후회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느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뭐라고 할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느낌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입시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입시를 지금 너무 그때 저희 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입시를 너무 많이 해서 학교에 입시 충원시켰어요. 무리게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후회가 돼요.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뭐 학교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서류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게 참 후회가 된다. 그래서 후회감이 드는데 그 후회감에 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냐면 뭔가 지적되고 뭔가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안전하게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 한해서 좀 안전하게 안전의 욕구와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뭔가 헌신적으로 뭔가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었는데 공동체에 정말 기여하고 싶고 또 내 안전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와 내 안전을 보호하고 싶은 그 욕구와 저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내 안전의 욕구, 그러고 인한 불안 이런 것들이 그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좀 느껴져요. 자, 이렇게 내 어떤 후회하는 행동으로 인한 느낌과 또 그 후회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잘 들여볼 때 내 스스로 나 자기 애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안전한 욕구 때문에 지금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후회감이 있구나.
자, 그다음에 MBC로 자기 용서하기가 또 있으면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것이 MBC로 자기 용서하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행동으로 그 순간 충족하려고 했던 욕구와 연결하기.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던 자신의 한 부분에 관심을 돌려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는 그 행동을 했던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라고 했는가?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으로서 그로서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또 그 결과가 추측할 일인지 후회할 일인지 관계없이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려 위한 노력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게 어쨌든 그 순간에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들을 수 있다. 자기 용서는 이러한 연민으로부터 연결되는 순간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MBC로 자기 용서하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그걸 뭐 열심히 그때 입시를 했었을 때 내가 충족해 가고 싶은 욕구는 뭐냐면 뭔가 내 학과도 지키고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어요. 정말 학교를 살리고 싶고 우리 신학교가 정말 안전하게 서서 정말 우리 신학교가 정말로 뭔가 입시 중원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학교가 정말 위험에 처해지니까 정말 학교를 살리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했거든요. 예. 학교를 살리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좀 내 안전이 조금 위협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진짜 내가 원했던 거, 그 욕구와 지금 그때 그 욕구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해서 지금 충족되지 않는 두 욕구 두 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내가 자기 용서와 자기 연민과 자기 용서, 자기 연민과 자기 용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연민으로 대할 때 우리는 자신 안에 두 부분을 공감으로 수용하게 된다. 방금 설명했던 일이죠. 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의 선택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못 미쳤는지를 알게 되지만 자기 용서 단계에서는 그 선택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삶에 기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이야기된다. 애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의 선택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못 미쳤는지 알게 되고 그렇죠. 나의 선택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못 미쳤는지 알게 되고 자기 용서 단계에서는 그 선택도 당시에는 나름대로 삶에 기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이야기된다. 예. 굉장히 역설적이 하나의 행동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면서 어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애도와 이제 어떤 자기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애도와 자기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감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으로 자책과 우울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매 순간 욕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욕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잉크로 얼룩진 양복의 교훈. 얼룩진 양복으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 자신을 더 잘 덜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잉크가 볼펜을 잘 거꾸로 바쁘게 꽂는 바람에 양복이 얼룩졌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후회가 되는데 이 후회감을 느끼면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안 되냐면 나를 잘 도우고 싶은 그런 욕구에 연결이 되면 좀 슬픔이 되는데 에이 못나니 멍청이 이렇게 자기 비난하게 되면 어떤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에 ጭ게 되면 그 이때 내 욕구에 연결된 슬픔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거꾸로 잉크를 넣었을 때 나의 욕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싶은 그때 욕구. 그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 있습니까? 이러한 애정으로 대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아, 그 욕구에 비하면은 뭔가 연민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잘 돌보고 싶은 욕구와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싶은 이 두 욕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욕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공감으로 우리를 활용해. 그러니까 어떤 현재에서 느끼는 어떤 욕구에서 새로 들은 또 과거에 그걸 행는 욕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욕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폭력 대화법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더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갈등 조정에 있어서도 이 욕구들을 잘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있다.
자, 즐겁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에 더하여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자기 공감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에 관한 의식이다. 내가 즐겁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주 과격하거나 심지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자기 연민의 중요한 한 형태는 자기 중요한 형태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같은 동기가 아니라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삶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에서 순수하게 삶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반면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같은 동기에서 한다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일 자체에서 저항감을 느낀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멋지게 만들려는 영적인 목적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운 놀이 같은 요소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한다는 말을 선택한다는 바꾸는 세 단계.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이것이 실은 우리의 삶을 재밌게 재미없게 만들어 버린대요. 자, 여러 해 전 나는 내 삶에서 우울, 죄책감, 수치심을 줄이고 기쁨과 행복의 폭을 크게 넓히는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을 더 깊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여기에 소개한다. 자, 보니까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뭐 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삶을 즐거운 놀이로 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뒤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 하면서 했어도 1단계 당신의 삶에서 재미가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겹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적어보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한다는 게 무엇인지. 두 번째, 목록을 다 적은 다음에는 꼭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다.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왜 인간의 모든 거기에는 뭔가 삶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풍요롭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목록을 나는 뭐뭐 하기로 선택한다.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어떤 행동 뒤에는 반드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3단계는 자, 목록에서 한 가지 활동을 뽑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선택을 한 자신의 동기를 찾는다. 그런 다음 그 항목을 다음과 고쳐 쓴다. 나는 뭐뭘 원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뭐뭐를 원하기 때문에 뭐뭐를 하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자기의 동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반응하게 된다. 동기를 찾고 그 동기를 욕구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그래 동기가 찾아지면 그 욕구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쓰고 있는가? 마침내 나는 단지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점을 깨닫고 나서 나는 더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35년 전 그 순간 이후 내가 쓰지 않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굉장히 돈 때문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돈 때문에 가지 않고 정말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가도 청와협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그 어떤 그 학교를 갈 때 뭔 돈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의무감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사업은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가자. 교육청 사업은 돈을 무료로 가야 돼. 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청에 우리 학교에 가서 어떤 뭔 일을 할 때 참 즐거웠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수당을 받고 하면서 이게 돈을 받는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의무감이 들고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뭔 할 때 교육청에서 돈 받고 있는 일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끝까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돈이 근본 동기라는 점을 인식하자 나는 수입을 보충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임상 보고서 하나를 더 쓰는 대신 아무리 험난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었다. 이와 같이 그 선택에 바꾸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 운전 당번을 할 때 발견했듯이 나는 뭐뭘 원하기 때문에 뭐뭘 하기로 선택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 뒤에 있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행동으로 충족되는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으로 충족되는 욕구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되면 그 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즐거운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힘들지만 그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서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람들과 서클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기로 선택하는 동기가 뭘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다. 아이들이 정말로 이 안에서 서로 친구 간에 정말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해. 평화롭게 정말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청와입에서도 저는 이제 이게 많이 행동을 가는데 그거 가는 이유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는 동기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힘든 일이나 실패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욕구에 잘 할 때 알죠? 한번 이거 더 읽어볼게요. 우리 그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능력 키우기. 돈을 위해서 우리 행동할 수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돈은 밖에서 오는 중요한 보상 방식이다. 이렇게 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동기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어. 이러한 선택은 삶에 기여하려는 의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러나오는 삶의 기쁨을 빼앗기 때문이다. 돈은 MBC에 말하는 욕구가 아니다. 돈은 욕구를 돌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좀 실수 중에 하나가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진짜 더 원하는 그런 목적, 진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교육청 사업을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들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자, 인정받기 위해서 돈과 마찬가지로 인정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밖에서 오는 보상의 한 형태이다. 우리 사회는 상 받는 것을 열망하도록 우리를 교육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통해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만드는 학교를 다녔고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착한 아이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가정에서 살았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인생이란 밖에서 오는 보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 착각하고 살아게 된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웃음과 다독임, 또 그들이 주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 착한 시민, 성실한 직원, 좋은 친구 같은 평가들에 중독되어 있다. 저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일을 하고 우리를 싫어하거나 벌을 줄 것 같은 의미를 피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을 들여야 하고 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믿으며 사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호감을 잃게 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사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오로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 행동할 때 제가 청소년 화이트놀이터나 학교 내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교무처장으로 해서 입시나 이걸 할 때 모두가 풍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는 우리가 한 노력이 뜻한 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피드백이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풍요롭게 하기는데 쓰기로 선택하고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신을 진정적으로 축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 이런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인정을 통해서는 겪고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또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중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매년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례 행사를 상당히 불편하게 치른다. 처벌 때문에 하는 것도 불편해요.
앞에서도 이제 인정받기나 돈을 위해서도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와는 얼마나 다른 마음으로 세금을 냈는지 기억한다. 그분들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황제와는 달리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정부를 지원하고 싶어 하셨다. 두 분은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걸 상상하면서 미국 정부에 수표를 낼 때 진심으로 즐거움. 정말로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행동 뒤에 있는 정말로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순히 수치심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일은 지긋한 일이 될 것이다. 또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겠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책감을 느끼게 될까 봐 걱정을 한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를 인식하면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한쪽은 괴로운 세상이고 다른 한쪽은 놀이로 가득 찬 세상이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욕구, 우리의 행동의 진정한 욕구는 나와 타인에게 진정하게 기여하고 싶은 진정한 욕구,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또 의무감에서 선택을 부인하는 해야만 한다. 하지만 안 된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다. 등의 말을 쓸 때 우리는 막연한 죄책감, 의무감, 책임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 인증 받으면서 교육부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내지는 뭐 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불행해졌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앞으로 제가 학교 내에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반성이 좀 되어지는데 내가 뭐 교육부에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욕구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욕구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나치 수용소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데 내가 혹시 어떤 그 정말로 그 규정이나 규칙 때문에 아니면 누가 어디에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는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러한 것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좀 반성을 해 봅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그 뒤에 나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나는 단순하게 착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이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해야만 한다는 그것에 이것이 좀 저항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평가 인증이나 또는 이제 어떤 어떤 교육부의 어떤 감독을 어떤 평가를 받는데 의무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하면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의무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항하는 삶들을 정말 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진실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그 진실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와 정말로 연결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내가 어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된다. 해만 해야 된다.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닫고 진실한 삶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봤고, 밖에서 이것들, 밖에서 인정받는 거, 자기를, 외적 보상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욕구와 단절될 때 행동할 때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마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내면의 욕구와 단절됐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내면의 욕구와 단절되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의무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피해를 포하기 위해서 아까 돈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내면의 욕구와 단절돼서 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위험하다. 내면의 욕구와 단절되지 않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걸 때 나치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나는 어떤 내면의 욕구와 정말 나면의 욕구와 단절되어서 의무감이나 수치심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이걸 통해서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그럴 때에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순수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위험을 주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겠고, 요즘 제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런 것인지, 정말로 내 욕구와 느낌과 욕구와 충족하고 다른 사람들 느낌과 욕구에 기여하면서 수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면, MBC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MBC를 적용하는 것이다. MBC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도덕주의적 자기 비판에 빠지는 대신 애도와 자기 용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행동을 충족하지 않는 욕구라는 관점에 살펴보면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고 싶은 진정한 욕구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외부로부터 보상이나 의무감,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그 처벌을 피하라는 의도에서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맞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을 시달리게 하는 즐겁지 않은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한다로 바꾸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해낸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다. 네, 왜냐하면 뭐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진실한 내 욕구에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